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대망의 정연파 교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교재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딴다 못 딴다? 못 딴다. 그래서 우리는 교재대로 안 하고요. 그 교재에는 있는 내용도 사실은 타 학원이나 타 대학에서 쓰는 교재에 최고 핵심만 모아놨지만 우리는 그나마 그것도 많이 버릴 거야. 얼마나 버리는지, 어떤 걸 버리는지, 얼마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우려고 여기 온 거지. 학문 탐구하러 온 거 아니지? 빨리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자, 이번엔 두 번째 시간 정연파 교류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무슨 교류? 정연파 교류. 약속이야, 약속. 이제 약속만 잘 지켜주면 돼. 자, 육자성어 하나 하겠습니다. 육자성어. 정시 가지신 분이 전기실에서 일해. 이분 뭐라고 불러? 전기사 하고 부르겠지? 이분의 코가 누구 코를 닮았어? 돼지코 아니야? 여우코를 닮았어. 여우코. 우린 지금 후루꾸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자, 외쳐보자. 정기사. 정기사. 여우코. 요게 이제 우리가 또 육자성어를 한번 배워서 사자성어만 쓰는데 좀 무리하네요. 육자성어가 되겠네. 무슨 뜻이냐? 정연파는 정연대칭이고요. 기함수가 되고요. 사인파가 대표적이야. 정기사. 정연파는 사인파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정연대칭이고 기함수라고도 하는구나. 중요한 얘기야. 나중에 구장에 가서 그 어려운 비정연파 교류를 또 이렇게 해서 해석하게 될 거야. 여우코는 뭐가 되겠냐? 여현대칭, 우함수, 코사인파가 대표적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지금 뭐로 약속했냐? 정연파로 쓰기로 약속했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사인파로 쓰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린 약속만 지키면 돼. 우리 1차 방정식 만들어낼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이쪽이 Y축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X축이라고 할게. 1차 방정식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여기가 1, 여기는 2라고 해볼게. 방정식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지? Y와 관한 방정식 항상 일정하게 성립이 되는 식. 좌변이 Y가 가는 거고요. 우변에 X가 가고요.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기울기 집어넣으면 돼. 기울기는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에서 EX라고 되는 거야. 따라서 Y는 EX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네. 즉 X가 1이면 Y가 얼마가 돼? 2. 그렇죠. X가 2면 Y는 얼마가 돼? 4. 그런 식의 얘기야. 그렇군요. 요거랑 똑같은 방법이야.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응용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DC를 배울 때는 간단했어. 저항밖에 없기 때문에 직선화되어 있거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일정한 크기 1V면 1V, 1A면 1A 영원히. 여기가 바로 시간이 무슨 순간? 제로인 순간. 현재 시작하는 순간이고 여기는 뭐가 돼? 과거. 이쪽은 뭐가 돼? 미래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시간.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형, 선배라고 부르죠? 우리보다 시제가 어때? 앞서, 뒤져? 앞서. 여기가 바로 앞서는 거야. 우리 시간상으로 따지는 거야 지금. 앞서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하고 싶겠지. 이 개새끼야. 네 입으로 분명히 앞선다라고 해놓고선 초등학교 때도 배운 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 1 이거에 빠져갖고 헤어날 줄을 몰라. 헤어날 줄을. 플러스는 좋은 놈, 큰 놈, 마이너스는 작은 놈, 나쁜 놈. 이거 버리듯이 이것도 버려야 돼. 과거고 앞선다고 네가 얘기해놓고서 앞서는데 마이너스일 리가 있냐? 앞서니까 뭐야? 플러스. 시간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크기가 아니고. 미래는 우리보다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보다 시제가 뒤진다. 모르면 돼진다. 그러면 부호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직류라고 하는 놈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일정한 크기가 유지가 되는 이런 게 바로 직류가 되겠지. 근데 우리는 이제 주파수가 가미가 되기 때문에 L과 C에 의해서 주파수가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파형이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파형이 나올까요? 자,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이런 파형이 나오겠네.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낼 거야. 똑같은 방법. 이번엔 이 축이 무슨 축이 되는 거야? 전류 I축이라고 할게. X 그만해. Y축이면 Y축이지 X축은 왜 나와 이 새끼야? 전류면 I, 전압이면 V. 필요한 거 갖다 넣으면 되는 거야. 우리 일단 주인공이 전류니까 전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 이 축을 전류축이라고 하고 이 축이 무슨 축이야? 시간축. 시간은 시간인데 그냥 시간이 아니고 오메가 T축이 돼요. 오메가 T는 시간상의 표현이지만 각도 세타라고 해도 되는 거야. 뭐 그런 게 있어. 오메가 T축이야. 오메가 T축. 그리고 시작합니다. 교류는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각도를 우리가 초기 위상 세타. 뭐라고? 초기 위상 세타. 여기서 시작을 해서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파형이 전개가 되는 거야. 자, 이때 처음 시작해서 똑같은 모양이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주기 T라고 부르는 거야. 주기 T의 단위가 뭐겠어? 시간이야. 시간 쉽게 생각하는 척 하지 말고 세크야. T나 무조건 세크야. 이놈은 또 뭐지? 이럴 거 없어. 시간이니까 초단위 시간 세크가 나옵니다. 또 하나 알아두세요. 기본적인 겁니다. 주기 T라는 놈은 주파수하고 굉장히 안 친해. 주파수하고 왼수지간이야. 그래서 주기 T는 F분의 1. 그렇구나. 우리가 1초에 우리 주파수가 몇 번 튀기지? 60번 튀깁니다. 60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는 60회를 쓰는 거야. 그래서 60분의 1초 걸리는 거구나. 한 주기 나오는 게.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피크치 값, 맥시멈 값, 피크치로 올라갔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최대값 IM이라고 쓰기로 한 거야. 전류의 최대값이란 뜻이겠지. 그럼 요거 만들듯이 한번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좌변이 뭐가 되겠어? 전류 I. 그러면 우변은 뭐가 돼? 오메가 T 축이 되는 거야. 뭐 자기야 기계에서도 배우지만 우리는 쉽게 해석하자 그 얘기야. 약속만 지키면 돼. 너보고 이걸 수학적으로 풀어서 증명해라. 이따위 문제가 기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 순간순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값, 순시값, 방정식 순시값에 대한 표현 할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지. 그 결과를 아니라고 물어보지.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기 자기학 시간에 배운 대로 나오진 않아. 기기 자기학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았지? 우리는 항상 무슨 파? 정연파. 따라서 정연파 사인파를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여기다 사인파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약속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이 뭐냐? 사인 앞에는 최고 피크치 값을 넣기로 약속을 했어. 전류면 뭐가 돼? IM. 전압이면 뭐가 돼? VM. 이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각도 있잖아. 그지? 이쪽이 뭐라 그랬어? 과거에서 시작했어. 만약에 뒤에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미래. 그래서 앞서서 나오면 뭐가 되고? 플러스. 뒤져서 나오면 마이너스. 그래서 초기 위상 세타만 이렇게 위상관계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순시값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방정식이야. 한번 외쳐볼까? 내가 툭 치면서 물어볼 거야. 바로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 I는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시작. I는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 뻥끗도 못하는 새끼도 있어. 말하려니까 이미 막 잡을 길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순시값이라고 표현하고요. 요런 값을 방정식을 외워서 얘기해야 돼.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는 항상 사인파를 쓰기 때문에 보기 중에 코사인 나와 있으면 일단 걔는 답이 아니야. 무조건 제끼고 가면 되는 거야. 객관식이야. 답차는 요령을 배우러 왔어. 요령 좀 배워보자. 그래서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만약에 전압 V면 어떻게 되겠어?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볼트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약속만 지켜주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런 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순시값.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린 이걸 지칭할 수는 없어. 이렇게 세계 표준협회에서 이제 순시값이라고 해서 전류나 교류에서의 전류나 전압을 이런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 쓰도록 하자 그랬더니 쓸 줄 아는 사람이
수학과의 일부와 전기과의 일부만 표현할 수 있지 나머지 일반인들은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얘기가 되지 않아. 이 노란 돼지한테 잠깐만 배우면 되는데 그럴 새가 어딨어, 그지? 얘기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일반 사회에서는 쓰진 않지. 여하튼 우리는 전기공학과이기 때문에 얘네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출제된 거 일단 문제 하나 구경해봐. 얼마나 쉬운지. 개념만 잡아도 이렇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배워봐라. 문제 18번 보자. 17년도 1회 때 기사 시험에 2회 때 기사 2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야. 똑같이. 자, 모래 그림과 같은 파형의 순식값은, 그러면 이제 축을 확인해야지. 지금 전압이야 전류야? 전압이네. 그러면 순식값, 전압의 순식값 기본 형태 불러. Vm 사인 오메가 D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대답 못하는 새끼 있어. 다시 한번. Vm 사인 오메가 D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한 번 더. 무슨 이거 재활센터도 아니고 이거 박자도 못 맞춰. 이게 여하튼간에 무슨 파야? 정연파, 사인파. 뭐 아닌 새끼 제껴. 2번 코사인 나가리. 됐어? 우린 개념으로 푸는 거야. 이거 뭐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계산하지도 못하고. 다음 최대값이 얼마 주어졌어? 100V. 그러면 최대값 사인 앞에 값은 얼마가 들어가야 돼? 100. 그건 1번 또 나가리. 2번은 2번 죽이네. 1, 2번 나가리. 그럼 이제 3, 4번에서 답이 나오는 거야. 얘는 시작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어떤 새끼가 미래래?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언제 따려고 이 새끼야? 뭔 미래 때 딸 거야? 금방 했는데 금방 딴소리 하고 있어 이 새끼. 뭐 장애인급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재활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 과거야, 현재, 미래야? 과거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답은 3번 그냥 나오는 거잖아. 네가 뭘 건드릴 게 뭐 있어. 답이 보이는데. 답이 여기 있네 하고 된다니까. 개념만 잘 배우면 된다 그 얘기야. 알아듣겠어? 얼마나 개념을 제대로 파악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기사급은 그걸 물어보니까.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 기술사 시험이 아니야. 주관식 시험이 아니니까. 알았지?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돼. 그 얘기군요. 기껏 우리는 기껏 얘네들만 몇 번만 외쳐주면 발음이 원활하게 될 정도로 바락바락하고 외쳐주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주워 먹는 거군요. 정연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인파를 사용한다는 거 약속 지킬 수 있겠어? 항상 앞에는 무슨 값을 써? 항상 최대값을 쓴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고.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오메가야. 오메가. 각 속도, 각 주파수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오메가는 뭐니? 2파이 F. 이게 중요한 거지. 오메가가 얼마야? 2파이 F. 뭐 우리나라의 주파수와 쪽발이 주파수 두 개만 좀 기억해 보자. 시험에 주로 내는 건 그 두 가지일 테니까. 자, 쪽발이 주파수 얼마? 50Hz. 우리나라 헤르츠 60Hz. 그렇다면 이걸 대입했을 때 오메가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50Hz 대입하면 얼마니? 100파이. 어렵지만 100파이가 얼마니? 314. 진짜 어려운가 봐. 314가 나오고요. 60Hz를 대입하니까 오메가는 얼마니? 120파이. 계산기 누르니까 후후후 377 하고 나오는 거야. 즉 여기가 100파이 T 하고 나와 있으면 50Hz, 377T 하고 나와 있으면 60Hz 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 기능사처럼 뭐 F나 두고 2파이를 연결해서 2파이 분의 오메가에서 숫자 대입해 이러지 마. 창피한 거야. 우리는 기사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 나오는 건 바로 그냥 밟아먹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메가에 관한 얘기야. 이 오메가를 찾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거야. 이제 앞으로 배우면서. 알겠지? 19번 한번 구경하고 가자. 이번 18년도에 나와라. 우리 수강생들 주고서 먹게 해줘라. 문제가 뭐 주어져서 V는 141 사인 377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인 파형의 주파수 물어봤네.
자, 우리는 다 따져보자. 우리는 항상 무슨 파? 정연파 사인파가 나온 거고, 사인파 앞에는 항상 무슨 값? 최대값 얼마? 141. 그리고 오메가가 얼마? 377. 오메가 얼마? 377. 자, 초기 이상 세타는 땡! 이 새끼야. 부호는 어디 가고 이 새끼야. 네 부르고 싶은 것만 불러 이 새끼야. 초기 위상은 마이너스 30도 하고 우리는 기사니까 바로 도수법으로 바꿔야지. 다시 한번 초기 위상은 마이너스 30도 하고 바로 나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파수는 바로 60Hz 감사합니다 하고 주워 먹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어려운 뭐 전개 과정 이런 거 필요 없어. 지금 너에게 그런 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 기본적인 정연파를 이해했니? 하는 질문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알았지? 네. 여기 오메가고요. 아까 말하다시피 요건 뭐가 돼? 초기 위상이 되는 거야. 절대 조심할 건 여기가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하더라도 플러스 30도 하고 외쳐줄 수 있어야 돼. 냅다 앞에 것만 자꾸 날리고 각도. 너에겐 그게 중요해 보이겠지만 아니야. 지금 여기에선 이 부호가 중요한 거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과거부터 나왔냐 현재 미래에서 나왔냐. 요걸 너 파악할 수 있니가 문제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야지. 여기 있는 요거 숫자에 넘어가지 말고. 알았어? 예. 약속해.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읽으면서 따라오라 그래서 예. 정신줄 내려놓는 새끼 이제 좀 이따가 한두 명 또 나올 거야. 맞박을 찍을 거야. 예. 맞박을 그냥 피가 질질 흐르면서 한번 쏘아 한번 들어봐. 이런 걸 우리가 순식값이라고 한다. 그럼 니네 집 몇 볼트 써? 220V. 그렇게 대답하지. 저희 집은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셀타 볼트 써야는 미친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세계표준협회에서 야 이렇게 하니까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지 않니?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교류라고 하더라도 직류처럼 어느 일정한 값을 정해서 그 값을 지칭하는 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 값이 바로 실제적인 열 효율값, 실효값이 되는 거야. 직류 교류를 동시에 인가하면서 직류와 같은 물 끓이는 그 값을 정하기로 했다고 그림에 다 나와 있어. 쟤게 별표해갖고 미운 새끼 뭐라 그래?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면서 줘버려. 예. 우리는 그냥 상식이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는 지칭값, 실제 지칭값, 실효값이라는 놈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진 않는데 시험 출제자가 자주 내. 무슨 값? 평균값.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값은 아니야. 이건 전동기나 발전기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오실로스코프 만지는 연구원들이 따지는 값이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 지칭하는 값은 모두 실효값. 여기서 아주 큰 약속 하나 해야 돼. 무슨 약속? 항상 우리는 사인파 쓴다 그랬잖아. 그지? 항상 사인파를 쓴다는 기본 원칙이 있듯이 우리가 지칭하는 모든 값은 다 무슨 값이야? 실효값이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슨 값 불러야 돼? 실효값. 절대 잊으면 안 돼. 이거는 좀 있으면 이제 분명히 오리발 내밀고 이제 또 약속을 어길 거야. 맞박 준비하고 있어라. 여기서 분명히 이런 일 벌어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물론 대답 안 하는 새끼 더 나쁜 개새끼. 알았어? 대답 안 해 이 새끼야. 내가 또 맞박 찍으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눈치 보지 말고 지르고 욕 돼지게 쳐먹고 맞박에서 피 한번 나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슨 값? 실효값. 절대 잊지 마라 그 얘기야. 우리는 무조건 실효값을 쓰겠다. 그러면 이 실효값이나 평균값은 어떻게 만드니? 기본 공식은 알고 있어야지. 기본 공식 간단해. 실효값 전류라고 하면 I라고 쓰겠지. 평균값 에버리지니까 IA라고 쓰겠지. 이거는 세계표준협회에서 정한 바 없어. 이거는 우리끼리의 기본적인 약속일 뿐이지 보편한 약속일 뿐이지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이런 건 아니야. 여하튼 우리 실효값 그냥 쓰기로 했어. 어떻게 됩니까? 공식이 간단하다고. 루트 t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i제곱 dt 이렇게 쓰기로 했어. C8. 그제? 이게 뭐가 간단해? 여기 지금 우리 전류의 순식값 배워봤지?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i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셀타 볼트의 제곱을 하래. 이런
그걸 또 제곱을 하래. 제곱을 하더니 그걸 또 이제 뭘 하래? 적분을 하래. 적분을. 나보고 적분을 하래. 그리고 이제 또 뭐로 나누래? 주기로 나누래. 날 죽여라 이 새끼야. 그러더니 또 뭐 하래? 이제 루트 씌워서 계산해봐라 그 얘기야. 학교 시험에서 얘네를 안 낸다면 교수님이 아니지. 너네 학교 시험에서 100% 냈던 문제야. 적분 쫙 전개해갖고 나중에 결과치 내야 되거든.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지, 그지? 우리는 뭐 과정식은 필요 없다 그래서 공식 자체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센스 있게 실효값 그러면 제곱이 있어서 루트 있다. 요 세팅 하나 해주면 되는 거야. 평균값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값은 t분의 1의 인티그랄 0부터 t까지 idt가 됩니다. 얘는 그래도 제곱도 없고 루트도 없어 좀 쉽겠네. 해봐 이 새끼야. 이게 쉬울 일인지. 한 번 풀면 30분이 걸려. 네 문제 풀면 시험 감독관이 나가라고 할 거야 이 새끼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어차피 풀어서는 못 맞히고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공식 자체 정도는 좀 기억해 달라 그 얘기하는 거야. 이때 이 순식값 이거 적분한 거잖아, 그지? 네. 순식값을 적분했다는 얘기는 뭘 구한 거야? 면적을 구한 거야. 면적을 뭐로 나눠주고 있어? 주기로 나눠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 평균값의 다른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있어. 처음에 하나는 평균 면적이라고도 하는 거야. 적분하는 건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기분의 면적으로서 평균 면적을 구하는 전 우주적으로 딱 한 문제 있어. 딱 한 문제. 나중에 방학반 교재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문제고. 또 하나의 이름은 가동 코일형 계기 지시값이라고도 얘기해. 아까 얘기해서 우리는 값을 지시해라 그러면 항상 무슨 값? 시료값. 그렇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대답 안 한 새끼 개새끼라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도 무슨 값? 시료값. 항상 시료값을 내야 돼. 그러면 모든 측정 계기로 측정을 하면 무슨 값이 떠야겠어? 시료값이 떠야겠지. 여기서 형은 타입,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타입. 가동 코일 타입으로 만든 측정계기들은 평균값이 떠. 바꿔 말하면 나머지 다른 모든 측정계기는 무슨 값이 떠야 돼? 시료값. 가동 절편형, 열선형 이런 것들은 모두 유도형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값? 시료값. 요 놈만 평균값이란 얘기야. 시료값이 얼마고 평균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듣거든. 못 알아듣게 하고 싶으면 가동 코일형 계기 지시값은 얼마게? 열선형 측정으로 했더니 10A가 떴다. 그러면 가동 코일형 계기 지시값은 얼마게? 이따구로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물어봤는지도 모른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때 써먹을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건 배울 필요 없고 가동 코일 스타일로 만든 측정 계기만 평균값이 뜨더라. 요걸 하나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아듣지? 네. 그런 얘기들이다. 그런 얘기. 예, 또는 나중에 또 9장에서 배우겠지. 직류분이라고도 배웁니다. 직류분. A0라는 얘기로 갑니다. 해줄 얘기는 엄청 많아요. 사실은 뭐 수학적인 요인으로 얘기해도 할 일 많고요. 정기적으로 얘기해도 할 일은 많은데 시험에 안 나오거나 또는 맞출 수 없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략 가능한 거야. 그것들을 안 배우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우린 배울 수가 있는 거지. 10년에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내용을 설명해 준다 한들 니네가 기억하겠어? 안 되거든.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수학을 배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시료값과 평균값이란 얘기야. 그럼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얘네들 전개하라는 시험 문제가 분명히 100% 나오는 문제고, 뭐 자격증 제도에서는 그런 문제 없나요? 있어. 있는데 그때는 우린 뭐만 내는 거야? 결과를 외워서 썼냐? 이게 관연도 기출문제에서는 기준이 되는 거야. 전개해서 푼다면 30분이 되니까 그럴 수가 없다니까. 수학을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지. 시간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개 과정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그지? 이 새끼들 또 오리발렘입니다, 이것들.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외우래서 안 외우래서? 외웠지? 네. 내 일어나서 한번 외쳐봐, 이 새끼야. 일단 외워놔? 일단 쉬는 시간 동안에 그거 못 외우면 얘기가 안 돼. 할 방법이 없어, 할 방법이. 알았어? 책에는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풀이 전개 과정이 제가 수록을 해놨어요. 또 별표했다가 다른 학원 다니는 새끼, 혼자 공부하는 새끼들, 이 새끼들한테 그거 꼭 공부하라고 풀어보라고 해. 꼭 풀어보라. 우리는 봐 안 봐?
우린 안 봐. 우린 봐봐야 뭐 하겠어, 그지? 그런 거 안 보는 거야. 지지야? 지지야. 우리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만 암기하시면 돼. 그것도 시료값, 평균값만. 주제도 모르고 또 파고율, 파용률 외우려다가는 있는 거 다 없어져.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시료 평균만 제대로 외우면 어떤 문제든 다 풀 수가 있어. 알았어? 잊지 말도록 해. 그래서 17페이지 거는 친구들한테 찢어주면 안 돼.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그러고 너는 이 전개 가정하는 거 꼭 연습해야 돼 라고 하고 줘야 돼. 네가 한번 해봐. 그럼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지. 너나 되는 거야. 넌 열심히 해야 돼. 이러면서 최소한 최대한 겸손하게 그 새끼 망가뜨리자. 그 새끼 떨어뜨리자. 우리는 어차피 뭐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 새끼가 붙든 안 붙든 상관없어. 내가 붙고 안 붙는 게 문제지. 하지만 나 붙고 그 새끼 떨어져야 기분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별표를 많이 해줘야 돼. 잊지 마. 그럼 선생님 우리는 뭘 배워야 되나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파형 5가지를 지금부터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7페이지 펼쳐놓고 이제 보고라도 외쳐. 자꾸 큰 소리로 외치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고, 눈으로 끔뻑끔뻑 보고 펜으로 100번 써봐야 소용없어. 몸으로 공부해라. 몸으로. 특히 목이 제일 좋아. 몸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 그 중에서도 목이 제일 효과적인 걸 잊지 마. 절대 잊지 마. 자, 5가지 파형 배워보겠습니다. 5가지 파형을 요 시료 평균 공식에 대입해 갖고 결과가 뭐다를 외워라, 그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뭐가 나오니? 정연파. 정연파와 구해놓고 보니까 값이 같은 게 있어. 바로 전파가 있어요. 전파, 정류파. 우리는 그냥 전파라고 합니다. 정연파는 어떻게 생긴 걸 얘기합니까? 금방 배웠잖아, 그지? 요렇게 생긴 파가 정연파입니다. 전파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밑에 있는 놈을 위로 다 올린 거, 요렇게 생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전파라고 해. 얘네 2가지는 시료값과 평균값이 같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시료값 구해보겠습니다. 시료값 I는 결과만 불러라, 그 얘기야. 어떻게 할 거야? 루트 2분의 IM. 우린 전류 썼으니까 IM. V 썼으면 VM. 그 정도 센스가 없다면 관도 제과제빵. 그래서 시료 I는 뭐? 루트 2분의 IM. 한 번 더. 평균값 IA는 공식 불러. 파이분의 2 IM. 결과 외워라, 그 얘기하는 거야. 결과를 물어보니까 좀 무리한 얘기인데 그래도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루트 2분의 1이 얼마냐, 그 얘기야. 루트 2분의 1은 0.707 정도 나옵니다. 평균값은 파이분의 2가 얼마냐? 0.637 정도 나옵니다. 내 얘기 듣고 있니? 내 얘기를 들어. 공부는 나중에 2번째 돌아왔을 때 공부하라 그랬어. 지금은 진도 쫙 따라가는 거야. 자, 시료값은 최대값의 70.7% 정도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최대값을 만약에 100이라고 본다면 시료값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지? 좀 이따 써먹을 거야. 바로 써먹어. 아니,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거면 강의하지도 않는다니까. 금방 써먹을 거야. 근데 정신줄 내려놓고 있거나 얘기 듣고 똥꾸녕으로 바로 빼는 새끼, 이쪽 귀로 바로 빼는 새끼는 좀 이따 얘기할 때 언제 배웠어? 언제? 이럴 거라니까,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최대값을 100이라고 본다면 시료값은 얼마다? 70.7 암페아 이렇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렇군요. 이번에는 최대값이 100이면 평균값은 얼마다? 63.7 암페아가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됐어? 네. 3가지 값 배웠어. 최대값, 시료값, 평균값. 어느 게 제일 커? 최대값. 그 다음 시료값. 그 다음 평균값. 그럼 나머지 파도 똑같아. 그 순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 최대가 제일 큰지 헷갈려요.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한강물 뛰어들어 이 새끼야. 여기 조금만 뛰어가면 돼. 조금만 뛰어가면 최대값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시료값, 그 다음에 평균값. 이 순서는 어느 파가 됐든 변하지 않는다. 됐지? 네. 또 하나. 시료값과 평균값을 보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커? 시료값. 많이 커? 2배 돼? 아니요. 2배 넘어? 아니요. 안 넘어. 조금 더 크다는 거 정도 기억해. 시료값이 평균값보다 큰데 2배 크고 이러진 않아. 조금 더 크다고. 됐어? 네.
조금 더 크다 정도만 기억해 달라. 요 정연파는 이제 요거까지 좀 외우라는 게 좀 무리이긴 한데 해줘. 해줘. 두 번째 파는 정연 반파가 나옵니다. 요즘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반파라고 부릅니다. 이 정연파를 다이오드에 통과시켰더니 마이너스가 아예 소거가 돼. 소고. 그래서 나중에 직류 만드는 거야. 우리 기기 직류기에서 배웠어. 미안해 간도 안 배웠다 쳐 안 배웠다 쳐. 선생님 자꾸 회로 시간에 기기 얘기 좀 아서 토할 것 같아. 미안해.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소고가 된 걸 뭐라고 한다? 반파. 이놈의 시료값은 얼마가 되느냐? 2분의 IM. 반드시 암기해야 돼. 이놈의 평균값은 얼마가 되느냐? 파이분의 IM. 자꾸 보고라도 읽어. 자꾸 입에 붙여야 돼. 자꾸 붙여야 돼. 세 번째 파 무슨 파? 삼각파. 여기서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이 중에서 하나가 매년 매회 무조건 나오는 거야. 삼각파는 구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톱니파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삼각파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삼각형으로 생겼겠지. 이해가? 톱니파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톱니 모양으로 생겼겠지. 이놈의 시료값은 얼마니? 루트 3분의 IM. 이놈의 평균값은 얼마니? 2분의 IM이 들어가는 거야.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되고. 네 번째 파 제일 감사한 파 땡스파. 구형파가 나갑니다. 사각파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걸. 이게 구형파야. 가만히 보니 밑에 있는 걸 위로 쫙 올리니까 뭐랑 똑같아? 직류.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이나 시료값이나 평균값이나 다 어때? 같아. 2017년도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워 먹으면 되는 거야. 얘가 나오면 땡큐지. 너는 붙여주려고 한 거야. 다섯 번째는 얘가 너무 쉬우니까 이제 뭐가 나와? 구형 반파. 구형 반파는 항상 구형 반파라고 합니다. 그냥 반파 그러면 정연 반파 얘기하는 거고. 얘도 역시 요 위에 있는 구형파를 다이오드에 통과시켰더니 마이너스 부분이 이게 소거된 거야. 또는 팔을 약간 위로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위로 다 올라가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지잖아. 그렇게 해도 만들 수 있고. 여튼 간에 구형 반파가 나왔다. 이놈의 무슨 값? 시료값. 얼마야? 루트 2분의 IM. 이놈의 평균값은 얼마야? 2분의 IM.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 그림과 세팅이 돼야 돼. 어떤 새끼는 그림으로 주니까 꼼짝 말하고 있어. 이게 무슨 바지? 이러고 앉아있어. 제가 제빵.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파형에 대해서는 너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잊지 마. 그럼 하나만 정리해보자. 어느 값이 제일 컸어? 최대값. 그 다음에 어느 값이라 그랬어? 시료값. 그 다음에 어느 값이라 그랬어? 평균값. 이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어려워? 하나만 더 가르치자. 이번엔 뭘 가르칠 거야? 파, 고와 파 형률이 있어. 고와 형. 어느 게 높아? 고가 그렇지. 높을 꽂자니까. IQ 60에 도전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머리 조금 굴리면 이상하게 햇소리가 나오는 거야. 파, 고니까 높은 거잖아. 즉 위에 거 두 개가 바로 무슨 값이야? 파고율 값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높을 거니까 위에 거 두 개. 다음 중 파고율 값의 공식을 적어라. 맞는 것은 하고 물어보면 바로 보기를 보고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진정해. 다 잡아놓은 물고기야. 어느 게 제일 컸어? 최대값. 그 다음 파고니까 공식이 어떻게 돼? 위에 거 두 개. 높은 거 위에 거 두 개. 즉 시료값분의 최대값. 이게 어려워? 아니요. 이거 하는데 이게 3초가 걸렸겠냐? 5초가 걸렸겠냐? 이 새끼야. 금방 나오지? 근데 그냥 보기에 보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탁 찍는 새끼는 틀리는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파형률은 뭐겠어? 밑에 거 두 개. 파고율은 위에 거 두 개. 파형률은 밑에 거 두 개. 그래서 파형률은 뭐가 되는 거야? 평균값분의 시료값 하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어려워? 아니요. 안 어려워. 하나만 더 팁을 줄게. 기분 좋다. 하나 더 팁 준다. 또 줄게. 그나마 파고율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항상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다섯 가지 파형. 시료값들을 보면 이 분자는 IM밖에 없다는 거지. IM밖에 없어. 위에 시료값의 분자는 항상 IM밖에 없어. 최대값밖에 없어. 즉
파 고유를 물어보걸랑 항상 시료값의 분모가 바로 파고율이 되는 거야. 우리 정연파를 기준으로 해봐. 정연파의 시료값 공식 불러. 루트 2분의 IM. 최대값은 IM. 뭐 IM 지어지니까 루트 2가 바로 올라가잖아. 루트 2가 얼마야? 1.414. 어렵냐? 즉 시료값의 분모가 바로 뭐가 된다? 파고율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루트 2가 얼마라고? 1.414. 루트 3은 얼마지? 1.132. 별걸 다 못해. 공대생들이 창피합니다. 창피해. 다시 한번 루트 2는 1.414, 루트 3은 1.732.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지. 알았어? 그러면 14.14는 뭘까? 10루트 2 새끼야. 10루트 2. 무슨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 새끼야. 14.14는 10루트 2. 141.4는 100루트 2. 아이고 어려워. 1414는 이게 우리가 써먹을 얘기들이야. 기껏해야 그런 거 써먹을 거야. 기껏해야. 여튼간에 시료값의 분모가 무조건 파고율이 되는군요. 삼각파의 파고율은 얼마일까? 루트 3 1.732라는 얘기야. 구형 반파의 파고율은 얼마야? 루트 2 1.414라는 얘기야. 어려워? 그렇게 우린 주워 먹게 될 거야. 그렇군요. 처음 들어서 당황할 수는 있지만 자주 욕 처먹고 하다 보니까 나중엔 저절로 입으로 나옵니다. 알았지? 선생님 하시는 김에 어떻게 파형들도 쉽게 외우는 없어. 이 새끼야 없어. 이거는 외우지 말고 얘네들을 외웠다면 집어넣고 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만 제가 제빵을 안 다닐 수 있다. 안 그러면 제가 제빵 가야 돼? 쉬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에 따른 문제 무조건 하나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 풀 거고요. 금일의 하이라이트는 1장의 마지막 파트인 복소수 계산이 됩니다. 거기까지 오늘 한번 진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칩니다.